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자, 여러분들 추석 연휴, 다들 이제 오늘부터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다들 연휴를 좀 즐기고 있으실 텐데, 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많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장이 시작되면 또 하락을 하면 어떡하나, 고민과 또는 기대가 좀 공존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월화수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휴장이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봐야 하는 건 바로 미국장이 월화수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이런 재료나 이런 호재가 좀 압축이 되면서 삼성전자에게 상승의 기반을 만들어낼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결국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단기적인 전략과 중장기적인 전략을 좀 같이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께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 삼성전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인 돈을 버는 거, 이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흐름들을 그리고 어떤 것들을 분석해 나가면서 가져가야 하나라는 내용의 주제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일단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결국 이 탑다운 전략으로 끌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만큼 이 나스닥,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최근에 언론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지수가 하락을 하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동안 뭐 나오지도 않던 이 악재들에 대한 내용들이 특히나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이 이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고, 뭐 사고는 없었다, 뭐 사과는 했는데 이거 뭐 우리 탓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좀 부각이 되어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로이터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 사업장의 최대 30% 감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이터 통신은 지금까지 뭐 엔비디아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 로이터 지금 언론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은 믿고 믿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자사주를 이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지금 대거 매입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만 전자 정도는 6만 원대에는 충분히 우리가 매입을 할 만하죠. 역사적 저점이라고 저는 봐도 괜찮다고 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또 한 가지가 이 엔비디아가 이 파운드리를 이 TSMC를 벗어나서 앞으로 삼성전자에게도 좀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맡길 수도 있다.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좋은 내용, 나쁜 내용 이렇게 같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려보자면 결국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의 흐름은 이런 삼성전자 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되겠고, 그럼 결국에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탑다운 전략이라고 보면 최근에 나스닥이나 이 엔비디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게 맞아요. 올라가는 게 맞는 건데, 자, 우리나라 시장이 나스닥이 올라갈 땐 못 올라가고 내려갈 땐 또 기가 막히게 잘 따라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또다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 시장과 글로벌 시장이 더 올라와 줘야 삼성전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왜? 이 외인들의 수급이 결국 들어와야 합니다.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저점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그럼 기술적으로 볼 때 우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깨지 않고 있던 이 지지선이죠.
이 상승 추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한 번, 두 번, 또 세 번, 네 번, 지금 다섯 번째 지지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이게 깨지면 진짜 더 추락을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아무리 최근에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추세까지 깰 만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EQ 2분기 실적마저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3분기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4분기나 내년 1분기까지는 또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의 가치로만 본다면 이렇게 하락할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연봉으로 보더라도, 연봉으로 볼 때 지금 이선들 있잖아요. 이선이 무슨 선이냐면 이 10년 선이에요. 10년. 지금 10년에 대한 지지를 해나가고 있는 선인데, 이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자, 이 선이 깨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이 선이 깨진다라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그냥 망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거의 망해가는 기업을 봐도 무방하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일봉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세가 깨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마지노선으로 볼 만한 가격대가 한 5만 원대 중반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겠죠. 만약 이게 시장이 다시 안 좋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더 빠지더라도 이전에 지지를 해왔던 이런 구간들, 이런 딱 이 정도 구간 내에서는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구간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이 개미굴이라고 부르는 개미굴 현상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매도가, 지금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막 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사고 있는데 이 개인들이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존 물량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매도가 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점부터 세력들은 또다시 매집을 해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좀 타점을 잘 봐야 하고, 아직까지는 좀 관망과 기다림의 자세를 취하는 게, 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해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선마저 사실 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때처럼 살짝 깨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 고점이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결국 지금 나스닥과 이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이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이 또 있거든요.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금리 인하가 결국 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를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좀 주장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마 추석이 끝나고 난 뒤에 한 10월 정도까지는 단기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점을 돈 버는 시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단기 고점이 나오고요. 이 단기 고점이 나온 뒤에 어떤 고점 신호가 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분할 매도 하셔야 된다. 현금화를 일단은 하셔야 된다. 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하시겠지만, 결국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이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어 가면서 오히려 고금리가 동결일 때는요, 이렇게 자산 시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금리 인하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고금리에서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뭔가 경제 지표가 확실히 좀 위기가 나오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상승에 대한 눈속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정말 똑똑하신 분들은 무조건 현금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한 시황을 기다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2022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외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해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도를 해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다가 한 2주 정도 이제 기관들이 점차적으로 매집을 하는 그런 순간들에서 좀 신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개인들은 여기에서 반등이 살짝만 나오더라도 매도가 나갈 거예요. 그때 이 외인들의 수급이 돌아올 확률이 큽니다. 자, 외인들은 지금 이렇게 매도하잖아요. 외인들이 왜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할까요, 여러분들? 외인들도 이 8만원대, 이 7만원대 중반 올라갈 때 여기에서 강력하게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뭐 손절을 한다? 분명 외인들은 다른 또 이런 해지 모드를 분명히
실현해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파생 상품, 삼성전자나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파생 상품, 예를 들어서 옛날과 같은 이 공매도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현재 매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도 지난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분으로 분명 어느 정도의 자금을 청산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급은 나올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추석 이후에 우리의 흐름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제가 박프로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커뮤니티, 좀 많은 분들이 또 신청을 해주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서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적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월화수,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11월 대선,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막 급등락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휴장인 이 월화수의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더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이런 종목에 대한 리스트들도 제가 우리 커뮤니티에서 다 정보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 종목에서만큼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추석 지난 뒤에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저와 함께, 저 박프로와 함께 잡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시나리오 전략에 대한 이 매수 실시간 장중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시장 브리핑,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추석 기간 동안 나오는 섹터의 흐름을 보고 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런 추천할 수 있는 종목들도 알려드리겠다. 그리고 또 뭐예요? 커뮤니티 링크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실시간 장중 나오는 매수와 매도 타점, 시장에 대한 브리핑, 여기에 대한 종목들은 제가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커뮤니티 링크도 받아가신 다음에 커뮤니티에 꼭 많이 오셔가지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약 1150명 정도가 오셨고, 근데 입장 요청은 또 20명 정도가 해주셨네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줄 건 구독, 좋아요밖에 없다.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결국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는 이유가 삼성전자,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게 맞죠. 그런데 개개인들마다 결국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삼성전자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가 또 더 중요하다. 이 타점을 내가 어떻게 잡고, 내가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고, 내가 또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 있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분명히 이 추석에 제가 좀 보고 있는 게, 아마 이 대마 관련주로서는 또 꽤 크게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0.5포인트 인하를 진행하면요, 이 성장주 중심으로 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이 K뷰티 쪽으로 좀 슬그머니 또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좀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추석 동안 제가 드리는 정보들만 받아보셔도 앞으로 추석 이후에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들은 꽤 크게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던 이 지수가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해 나가면서 분명 지수의 하락이 또 크게 오는 그런 시점이 나올 텐데, 그 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수익을 챙겨 나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010-2011-9671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여러분들 추석 오늘도 무더위가 지속이 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까지도 그렇다고 하는데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새로운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이런 좋은 종목들이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같이 이끌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